네, 안녕하세요. 김명기입니다. 저는 연천 출하에서 마늘 작목반을 맡고 있는 김명기입니다. 제가 이 농사 지으는 거를 처음부터 이제 소독에서부터 밭 가르는 거 끝까지 수확하는 것까지 여러 가지 해서 사진을 다 찍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진 찍은 내용을 이제 한두 가지씩 이렇게 올려봤습니다. 이쪽을 향해서 누르셔요. 이렇게? 네, 우선 준비 과정이 이거 보는 건가? 지난해가 귀리를 심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래쪽에 안 눌리는 위에가? 네, 돼요? 네, 아래쪽 버튼, 요 아래쪽 버튼. 귀리를 심었는데 이게 귀리가 원래 그 월동을 잘 못하는데 연천 쪽에서는 비닐을 덮고 부직포 덮어놓고 하니까 이게 월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귀리 제거하느라고 봄에 아주 애먹었습니다. 준비 과정은 우선 그 귀리를 수확하고 나서 12처방서 그거를 우선 받고요. 그리고 귀리밭을 이제 귀리 씨앗이 자꾸만 나오니까 노타리를 몇 번 한 서너 번 치고 또 쟁기로 깊게 갈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토양 시비는 처방서를 기준으로 해서 좀 요소 조금 더 넣고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소독할 적에 이 자담 유황하고 엑스칼리버를 쓰니까 좀 뿌리가 빨리 내리는 것 같아요. 계속 여러 번 해마다 썼는데 안 쓰던 해하고 쓰던 해하고는 확실히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엑스칼리버를 같이 침지해가지고 심었습니다. 그 토양 소독은 밭 갈고 노타리 치고 맨 마지막에 이랑 작업하면서 충격탄을 100평당 한 포씩 뿌렸습니다. 종자는 통마늘, 그전에는 이제 마늘을 저희가 공장에서 까가지고 왔었는데 공장에서 까가지고 오니까 좀 상하는 게 많아요. 이게 막 으깨가지고 까니까. 그래가지고 마늘 종자를 사서 전부 집에서 손으로 깠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심는 간격은 우선 그 밭 두둑이 120cm에다가 15cm에 14cm 간격으로 이렇게 8구를 심었습니다. 어떡하냐? 파종 인원은 한 사람이 부지런히 심으니까 한 100평 정도는 심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심고 나서 바로 이제 흙을 이렇게 피복을 좀 해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12명이 심었어요? 네? 12명이 다 심었네요. 예, 8근역. 아니 12명이 예. 좀 심다, 조금 못다 심어가지고 집사람하고 이제 맞아 심었죠, 그거는. 예. 근데 그 12명이 예. 했는데 그 12명이 그렇죠. 이제 인부들만. 예. 그리고 겨울에 이제 피복이 있는데 요 속에는 이제 부직포를 먼저 덮어주고 또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이중으로 또 비닐을 또 덮어줬습니다. 연천 지역은 워낙 추운 지역이라 가지고 이 마늘이 월동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특히 대서종 같은 경우는 추위에 좀 약한 품종이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비닐을 한 겹 더 덮었습니다. 90분 몇 g짜리 심으시는 50g짜리요. 40g짜리가 아니라 50g. 예. 비닐은 타공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타공 안 돼 있는 걸로. 타공되니까 바람에 많이 튀어가지고
이게 저 바른 방향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비닐을 벗기는 거는 우선 비닐을 먼저 벗기고 한 5일 정도 있다가 또 이제 부직포도 벗기고 이거 한 번에 다 벗겨버리면은 이게 또 갑자기 스트레스 받을까봐 그렇게 해서 나눠서 했습니다. 부직포 안에 털게 한 겁니까? 그렇죠. 이게 부직포지 이제요. 타서 올라오는 거예요. 예, 예. 마늘이 커서 저만큼. 예, 마늘이 자라면서 이렇게 틀고 올라오니까 예. 또 이렇게 봄에 이렇게 벗기고 나서 추비 이 봄에 올해 너무 가물어가지고 저렇게 이제 대포 노즐을 갖다가 뿌렸는데 이게 한 15m씩을 날아가요 대포 노즐이. 근데 원심 반경 밖으로 이렇게 물이 안 가는 지역이 많다 보니까 밭이 이렇게 경사져 있는데 좌우에다가 호수를 길게 내려놓고 왜 물 호수 왜 밸브 있잖아요. 일학마다 전부 하나씩 내려가지고 좀 긴 데는 조금씩 많이 내리고 또 짧은 데는 조금씩 적게 내리고 해가지고 골물을 냈어요. 그래가지고 골물을 이제 한번 대면은 한 3시간이고 뭐 이렇게 됐어요. 그렇게 대주고 또 지하수가 또 찬물을 그냥 주면은 또 그것도 스트레스 받을까봐 물탱크가 한 10,000리터짜리가 하나 있고 5,000리터짜리가 2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물탱크에 물을 받아서 이렇게 물을 뿌려줬습니다. 이게 봄에 이 파란 게 전부 길이에요. 할머니들 얻어가지고 이게 길이 풀 뽑느라고 아주 굉장히 애먹었어요. 가을에 좀 마늘을 일찍 파종하니까 저희가 18일 날 심었는데 10월 달 돼서 밭을 한번 매줘야 되겠더라고요. 풀이 가을에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가을에 뽑아줬는데도 봄에 이제 길이가 또 나온 거예요. 예, 작년에 이제 길이를 심었던 밭이니까 이제 그 반매기를 해주고 고랑에 이제 제초 매트 싹 깔아가지고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쫑 제거. 쫑을 이제 해마다 이제 쫑을 제거해 보면서 좀 일찍 쫑을 제거하니까 주대가 막 꺾어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쫑을 조금 늦게 꺾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또 사람 사서 꺾기도 뭐하니까 동네 할머니들 따가라 그러니까 좋아서 다들 따갔습니다. 그래. 예. 아니, 자르라 그랬죠.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예? 그 주대를 좀 일찍 자르니까 꺾어지는 게 많아요. 약간 늦게 잘라주는 게, 꺾어지는 게 서로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마늘을 캘 적에 2가지 방법으로 이제 덜덜이 방식으로 다 해서 이렇게 쫙 깔아놓고 또 이거는 나사로 잘라가지고 하고 이렇게 했는데 덜덜이 방식으로 하려니까 자르는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만 한 4줄인가 5줄 덜덜이로 캐고 나머지는 나사로 잘라가지고 감자 캐는 기계로다가 이제 훑었습니다. 예. 140짜리로다가. 나스를 자를 때 얼마나 몇 사람이요? 예? 나스를 자를 때. 나스를 자를 때, 그게 이제 2번 일이 안 가니까, 나스를 자르는 게 제일 낫더라고요. 한 3명 정도 잘라서 금방, 금방 자르더라고요. 아줌마들. 예. 그러니까, 할머니들 깎고, 저하고 이제 집사람하고 했으니까, 5사람이 깎은 거죠. 근데 이제 뭐 말리는 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 컨티박스에다가 쭉 한 6단으로 싸가지고 이렇게 저거를 모타를 2개를 사다가 저걸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한 14일 동안인가 건조를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뭐, 예, 예. 예, 질문, 예. 저희가 지금 지역에 미산면이니까 아마 여기쯤 될 것 같습니다. 여기쯤. 지금 한 말씀 길이를 예, 예. 너무 늦게 알았었어요. 아, 갈아엎은 게 아니라 길이를, 예, 여기 합격급식 출하로 해가지고.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같이 너무 많이 떨어진 거죠. 예, 저 클라스 컴바인으로다가 털으니까 엄청 많이 떨어져요. 예, 그런, 예, 우리 일반 컴바인도 많이 떨어지는데, 클라스 컴바인으로 봤더니 떨어지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게 왜냐면 월동장으로 거기 도시 묶었으니까 예, 예. 길이가 계속 치울 때 다 쌓여가지고 그러면 3월 되면 완전 많이 쏙 험식거든요. 그러니까 비닐로 덮고 뭐 푸직푸 덮고 해니까 더 잘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그거 뽑느라고 아주 애먹었어요. 이게 심으시면 감자심을 받치면 괜찮겠어요. 예, 예. 감자 심은 밭. 그렇지만 마늘 양파밭에는 인건 밑에 하지 않아도 감자 심은 밭에도 그 감자가 나중에 그걸로 올라오더라고요. 캐다가 예, 남은 것들을. 예.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평균하실 때요. 예, 예. FA 100하고 자작명 쓰셨다고 했는데 예, 예. 어느 정도 간격으로 따로따로 치신 건가요? 아니면 섞어서 치신 건가요? 아니면 그리고 어느 정도 간격으로 어떤 거? 아, 물. 그러니까 연면 시비에 했었을 거 아니에요? 예, 예. 연면십이요. 아, 거기에 보면은 살균제 예, 예. 한 500배? 이렇게 준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살포 간격 예, 일주일 간격. 예. 아, 그게 이제 약재가 워낙 비싸니까 한번 쓸 적이나 뭐 자주 그걸 계속 넣지는 못하고 한 일주일에서 열흘 간격으로 한 번씩 하고 비 오고 나면 한 일주일 간격으로 하고 또 이렇게 가물었을 때는 한 열흘 간격으로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열흘 간격 예, 예. 자작명 그 정도 간격을 뿌리신 거예요? 그렇죠. 예, 예. 효과가 있나요? 자작명 자담유황이요? 그때 효과가 좀 뭐 미미하지만 있겠죠, 뭐. 이거는 없네요. 여기 조그만 게 6만 원인데 예, 거의, 비싸요. 예, 그게 2만 원이에요. 100ml. 흥농정문가? 예, 흥농아그로인가? 예. 예, 예, 예. 엑스칼리버 나오는 데다 같이, 예. 엑스칼리버는 37,000원하고, 그거는 2만원하고. 그것도 이제, 유기자재 지원 사업으로다가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은, 이, 군청이나 시청이나 해서 50%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추리에서 예. 연면식이 저기 예, 예. 핑 컬러, 골드 컬러 이게 무슨 뭐 아, 필요해요? 그게, 그 회사에서 아마 무슨 이 미장 요소 같은 걸 많이 첨가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거 뿌리고 나니까 그게 비료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시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아, 그것도 저기에서 뭐 어디는 농협에서 파는 데도 있고. 예. 예, 예, 예. 그것도 10만 원씩 하던데 올랐더라고 보니까. 그린 컬러, 골드 컬러는 이제 사전 국비. 예, 예. 뭐 미량 요소 같은 게 엄청 많이 들어가가지고 뭐 예. 그렇게 연면식을 보시면 다른 분보다 질소성이 적게 들어갔어요. 예, 뿌리신 거 보면. 그 연면십이 그 액비에 그 비료 성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래가지고 질소성이 이거 적은 거거든요. 예, 예, 왜냐면 그린 컬러는 영양 생성하는 데 있으니까 예, 예, 예.
골드 컬러는 이제 생시생생해. 예, 예, 예. 그래서 그 저기 마늘종이 올라오고 나서부터는 이제 골드 컬러만 주고, 예. 초기에는 이제 그린 2번, 컬러 1번 이렇게 치고요. 그래서 아까 초기에 보시면은 앞장에 보시면 살충제 주시고 보면 자담요항을 며칠간 10일간격으로 계속 주시는 거예요. 아, 자담요항은 그렇게 자주 안 주고요. 약 한 달에 1번 정도씩 주고, 그 그린하고 컬러는 이제 한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 10일간격으로 분기가 됐다는데 예. 이렇게 주면 이게 풍피가 날 텐데 풍피가 없어서. 대략적 연료가격이라고 하시는 예. 거라서 정확하게 주기성을 떼시는 거 아니라고 자담요항 몇 번 주신 거예요? 자담요항은 한 4번 정도 줬을 거예요. 예. 또 그린하고 컬러는 한 10번 정도 준 것 같아요. FA백은 FA백은 그 질소 성분을 뭐 좀 해서 잡아주는 그 뭐 보조제라 그러는데 그것도 유기 그 뭐야 목록고시를 받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왜 FA백을 쓴 거예요? 아 저기 뻣뻣하게 자라라고 뻣뻣하게 자라라고. 아, 그럼 살균제가 아니에요? 예, 살균 살충제가 아니고요. 그거는 이제 무슨 영양제, 보조제 이런 종류죠. 영양제식으로 저희도 이제 양파 같은 거 올라온 거 신지에서 이렇게 쓰고 있었거든요. 루키아 같은 거 같아요. 그뭐 활력 영양제로 나와있는 그러면 FA백을 예. 몇 번 쓰셨어요? FA백도 한 4번 정도 쳤어요. 예, 예. 그 뭐가 좋으셨어요? 좀 성장기에 좀 빳빳하게 자라라고 이게 좀 이파리가 처지고 그러잖아요. 그 처지는 거 그거를 치고 나면은 좀 처지는 게 덜하더라고요. 단단해졌다는 얘기겠죠. 예. 그 우리 양평도 많이 쓰고 있거든요. 뭐 양평도 많이 쓰신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 뿌리 흡착이 활력이 상당히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양평도 좀 많이 쓰고 있거든요. 이게 살균제가 아니고 예, 예. 영양제. 예. 예. 무슨 뭐 이제 비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 뿌리에 월동을 해가지고 뿌리가 약할 때 그 뿌리 그러면 빨리 헐차고 하고 그런 영향이 있더라고요. 뿌리 활동하고 잎이 뭐라고 또 다른 잎이 깎았지 수련 깎았을 때 지금 단단해진다고 했었는데 단단해진다. 네, 이파리가 좀 두꺼워지면서 칼리나 예. 뭐 이런 거 왜냐면 이 그린 컬러하고 골든 컬러에 예, 예. 이게 질소 성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왜냐면 얘들은 질소를 가져다 놓지 않고 그래서 아무리 물을 많이 줘도 벌말이 안 생긴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주변 질소 함량이 높으면은 저 정도로 해서 물을 주시고 관리를 하셨으면 벌말이 엄청 나갔어요. 작년에도 해보고 올해도 해보고 그랬는데 벌마늘 같은 거는 거의 안 나왔어요. 그러면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영양제들을 예. 대체적으로 얼마만큼 쓰세요? 다들 쓰시나? 저희 가끔 같은 경우 지금 그린 칼라 뭐 이거 저는 처음 들었고요. 그리고 저희는 저기 베스 베스에다가 장내를 넣고 뭐더라 무슨 20리터짜리 넣는 거 그거 넣어서 그걸 많이 써요. 리브에 리브. 리브? 예. 아니 영양제는 아무것도 다 좋으신데 거기에 보면 성분표가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자라기는 그거 저 객센터에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양평 같은 경우는 각그 면 단위로다가 음량 단위로다가 해가지고 그 생선 액기 만드는 사업을 해가지고 네. 그 생선 액기 생산해서 쓰고 그래서 네, 좋다 그러면 우리 박사님이 암 생선, 암영산제 대해서
에피플랜트는 저희 기술원에서 보급 사업에서 예. 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거기에 질소 함량이 너무 그게 1.2에서 1.5정도였거든요. 좋죠. 네, 그럼 충분히 희석해가지고 그것도 시기 처방에 따라서 그래야지 다양하게 되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마늘 종류가 다르긴 한데 건강하게 생길 수도 있고 그 시간대 지금 동거도 국민의 암류선제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요. 아니,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연단에 있으니까 그 친환경 하는 농가들한테 자기가 필요하면 뭐 말씀하고 한 마실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들이 알아서 쓰는데 여태까지 그거 써가지고 뭐 이렇게 큰 피해 나거나 그런 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뭐 보편적으로 그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죠. 아미노산제가 질소 함량이 높은 거예요? 종류가 다르긴 해요. 그러면 모든 게 그렇게 주시면 돼요. 근데 그게 후기에 생익생제를 할 때에 주시면은 벌만을 나오는 거예요. 2차 생제를 많이 드는 거야. 많이 주고. 초기에는 큰 문제가 없어. 우유 아미노산 그것도 후기에는 거의 보면 그 마늘 좀 수련하기 전까지는 두고 그 후기에는 거의 다 사용을 안 하죠. 그러시니까. 근데 그 후기에 쓰시는 분들이 진짜 몰라가지고 막 쓴단 말이에요. 좋다요. 막 썼는데 불만을 하나도 안 하고 3월 정도까지는 쓰셔도 되는데 4월에 분화되고 그때 쓰시면 정말 대만이 많이 나오고 마늘 종류가 다르긴 한데요. 대서 마늘 자체는 품종 자체가 벌마늘이 적게 발생되는 품종이고요. 홍산 마늘 재배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홍산 마늘은 난지형 성질을 갖고 있어요. 반을. 그래서 난지 한지 경영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한지 성질을 가진 마늘은 그런 게 아니라 벌마늘이 생길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분 관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벌마늘도 기상에 따라 다른데 올해 같은 경우는 벌마늘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기상이 아니고요. 작년에 마늘 생육 기간에 비가 계속 오면서 날씨가 온화할 때 있잖아요. 그때 보면 홍산마늘 재배하시는 농가에서 벌마늘이 좀 많이 생기고 비료를 많이 주시는 늦게까지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 기술원 같은 경우는 그 비료량을 줄이고 이제 일찍 줬거든요. 그랬을 때는 벌마늘 전혀 안 생겼어요. 품종마다 다르긴 한데 그 후기해 주시는 거 이런 거 질소 비료 주실 때 주의를 좀 하셔야 돼요. 올해 안성에서도 이 벌마늘이 40% 안가고 오, 작년에 내가 홍산마늘 그 대서마늘 출기 줄때 같이 오면 말로 출기를 막 틀고 나오고 나도 알았어요. 마늘은 마늘 쪽이 딱 분별하고 계시는 저 아직 질문 안 끝났어요. 네, 질문. 질문을 빨리 해주셔야 해요. 네. 그 월동 피복 하시는데 예, 예. 그 부직포 보정은 핀으로 하잖아요. 핀으로, 철핀으로요. 그러면 비닐로 보정은 어떻게 해요? 비닐로는 여기 아까 보셨다시피 그 요만한 그 마대에다가 흙 담아가지고 예, 흙 담아가지고 지질러 놨어요. 비닐병을요? 예. 그 대신 이제 두 줄에 하나씩 했죠. 아이 정도할 거 아니야. 예, 이렇게. 저거 마대쪽에서 한번 예. 다 덮어놨잖아. 다 저드렸습니다. 예. 이천에도 저렇게 하시는 분이 있고요. 예. 거기는 비닐이 그런데 하우스를 많이 하셔가지고 하우스 비닐이 넓잖아요. 11m 정도 되니까 그걸로 저렇게 그 까만 비닐을 봉지에다가 오래 담아가지고 저렇게 해요. 저게 몇 자 비닐이에요? 3m 60짜리예요. 그래서 두 줄 씌우니까 딱 맞아요. 예, 예. 이렇게 두 줄에 한 번씩. 하루만 해요. 예? 하루에 한 번. 하나 안 걸리죠, 저거에는. 어떻게? 하루. 예, 예. 하루에 다 하죠. 하루에 못 다 했죠, 뭐. 저 드리려니까 얼마나 힘드는지. 지게에다가 해가지고 지게질 자동차로 많이 해봤어요. 그때 우리보다 끝나고 나서 그냥 그대로 쓰다 보니까. 그렇죠, 예, 예. 예. 그럼 저걸 걷어서 예. 보관하실 거네요? 아니, 저기, 농약방에서 산 거는 이게 코팅이 돼가지고
안 삭는데 철물점에서 산 거는 제사가 오래더라고요. 햇빛에 오래 노출되니까. 겨울에는 다 사. 예, 겨울나니까 막 푸식푸식해서 가지고. 아니, 저 비닐하고 부직포는 다시 쓰셨냐고. 아, 비닐로도 부직포는 쓸 수가 있는데 비닐로는 못 써요. 왜 그러냐면은 그 밑에서 이 수증기, 물기가 많이 달라붙어가지고 그걸 다시 쓰려고 했더니 도저히 뭐 걷지도 못하겠더라고요. 다 폐기. 그래서 후엉이 비닐가 아니고 그냥 통비닐이에요? 아니죠. 거 아니에요? 예, 쪼개진 거죠. 예? 습지 않죠? 밑에 부직포를 넣었으니까 습기가 덜 차죠. 지키가 차는데도 예. 저게 폭이 3m짜리 아니에요. 예, 3m 60. 그냥 저기 바닷자리 들고 올려놓은 옆에는 다 공기가 통한단 말이야. 벌렁벌렁해서. 그래서 그렇게 크게 거기 습을 안 찰 것 같고요. 겨울에 갈 때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봄에 아주 굉장히 애먹었어요. 그쪽으로 날아가죠. 예, 날아가죠, 뭐. 멀쩡하게 있는 데도 있고, 날아가는 데도 있고, 뭐. 우리 포천에도 한 농가는 비닐을 먼저 그 위에다 부직포 덮은 농가가 있고 예, 예. 또 한 농가는 저렇게 이제 부직포 덮고 위에다 비닐 덮고 그 전에 한번 그 비닐로만 덮었었는데, 이게 비닐로가 그냥 마늘하고 다니까, 그 안에서 막 썩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 부직포 덮고 비닐 덮는 게 제일 안전해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예, 그 위에 비닐 씌우는 거를 예, 예. 부직포 안 씌우고 비닐만 씌워요. 비닐만요. 요즘에. 예, 예. 내가 그거를 왜 그렇게 했냐면 안성분도 이렇게 하시더라고. 거기는 안성하고 이런 데하고는 좀 온도 차이가 많이 나니까, 연천은 뭐, 철원이나 뭐 연천이나 추위는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포천, 철원, 예. 연천 그쪽으로는 엄청나게 근처에 무조건 이 집으로 해야 돼요. 이제 우리 포천은 한 농가에서 이제 그 비닐을 덮고 위에다 부직포를 덮었는데 예, 예. 그 마늘이 많이 상했어요. 죽었어요. 예, 그게 비닐로가 마늘에 직접 닿으면은, 직접 예, 닿으니까. 예. 저희도 한번 그렇게 해도, 구멍 뚫려 있는 거는 상태가 덜 나는데. 예, 구멍 뚫려 있는 거는 괜찮아요. 있을 때는 상태 잘 입어요. 그게 또, 속에다가 비닐을 그러니까. 또 어떤 분들은 그 물병, 페트병 같은 거 모아놔가지고 거기다 중간중간 놓고서 이렇게 덮으시더라고요. 그러면은 마늘하고 예, 직접, 예. 마늘 직접 만들었겠구나. 우리는 뭐 비닐만 덮어놓는데 그 집이 그냥 완전히 다 안전 차가지고 말을 안 보일 정도로 괜찮아요. 몸에 저기 또 병 관련으로 심리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면 또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희 팔주는요, 예. 거의 90, 그러니까 저만 빼고 나머지 분들은 전부 할대를 해가지고 비닐만 씌워요. 할대하고 비닐만 씌우시고, 저는 그 그리포 덮고 비닐 씌우고 그렇게 했는데 차이는 없어요. 제가 보면.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할때 굽고 비닐로다가 비국을 해서 밀봉을 해놓으시면 온도가 올라가지고 건조현상 날 겁니다. 근데 별로 그런 게 없었고, 마늘 농사는 오래 굉장히 힘들었어요. 거기 그 올해 지목이 꽂았던 신동 회장님 때요. 올해 수학당 어떠셨어요? 좋았어요. 괜찮았어요? 네, 마늘은 뭐 병원에도 없고, 네, 성향술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우리 나쁘지 않다는 게 지금 지즈계를 설치를 해서 서쪽에 그러니까 북쪽지방 포천, 연천, 파주를 지즈계 지붕계를 설치를 했었어요. 지난 12월부터 전까지 가장 습이 파주가 많았어요. 그래서 거의 모아니면보다 여기는 그 생각이 그 정도로 그밭 자체가 습이 되게 많았고 이따 보여드릴 텐데 이후에 겨울 내내 습도 가장 파주가 높았어요. 이 멀칭을 했는데도 큰 변화가 의외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후기감이 좀 더 많지 않을까. 말씀하신 대로 멀칭 상태도 안에 공기가 도망가 튀길 수 있는 공간이 많으니까. 근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은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구간 자체가 워낙 촉촉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니, 대부분 뭐냐? 아, 이거 근데 다시 상대는 다 근데 같이 다 맞춰요? 거의 우리 지어주시게 뽑아놓은 것이 맞히고. 논했던 거 같아요. 아니에요. 경사잖아요. 경사가 싫어. 아니, 이것이 밀어준 거지. 아무튼 뭐, 거긴 별짝이 안 있어가지고, 수비 좀 많은 같이 했었거든요. 근데, 저기, 파주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제일 처음에 이제 양파를 그쪽에 도입한 분이 김영우 회장인데, 할 때를 뽑아서 월동을 했어요. 그 다음 사람들이 이유 없이 저렇게 하는 거야 하고 다 똑같이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마늘도 다 똑같이 그리면서 다 할 때로. 근데 처음에 한 사람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비닐 씌우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안 되죠. 처음에 포천가서 강의할 때도 저 40g 이상 써라고 이번에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아, 기온차가 심하기 때문에 근데 그 파주나 실제로 파주나 연천은 크게 그렇지는 않은데 포천만 이거 더 추웠어요. 완전 포천이 더 추워요. 하지만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연천을 발표하면서 제가 발표를 연천 반장님이 하시게 돼서 연천에 대한 시간을 만들어가지고 가져왔는데 저희가 지난 12월 20일 날 지온 지습계를 북부 3개 시에다가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이쪽에, 그러니까 워낙 추운 지역인데 저희가 정말 생각도 못했던 게 포천 지역에서는 일반적인 경기도권에서 수확하는 날짜보다 짧게는 뭐 열흘, 길게는 20일 가까이 늦게 수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까지 마늘이 남아 있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유를 뭐 물어보러 하다가 권영석 박사님한테도 여쭤보고 했더니 마늘은 기본적으로 25도가 넘어서면 노화를 시작하는데 포천지방은 기온이 낮기 때문에 노화가 늦게 시작되고 또 월동이 그러니까 겨울이 길기 때문에 잠도 늦게 깼을 것이다 라는 기준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잡고 있는 어떤 마늘 교육에 대한 기본 지표나 혹은 비대관리나 혹은 월동이나 이런 기술들이 사실은 남쪽 중심 혹은 경기도권에서도 중남부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북부는 좀 다를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결론적으로 12월 20일 날 갔을 때 이미 거의 다 피복을 해놓으신 상태였는데 정말 저는 그렇게 농사를 지어야 한다면 계속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열심히 하시고 대단하게 하시더라고요. 파주는 활대를 다 꽂으셔가지고 농사를 월동을 시키고 있으셨고 작은 평수들도 아니고 그러니까 열의도 대단하시고 와 이렇게 해서 애써서 그러니까 망치면 정말 속상하겠다 싶을 정도로 저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열심히 하세요. 포천 같은 경우 연천이랑 반대로 내부에 비닐을 넣고 외부에 그 부직포를 깔은 케이스들도 있었고 연천처럼 내부에 부직포를 먼저 깔고 시차를 두고 비닐을 덮으신 다음에 걷어내는 것도 시차를 두고서 걷어내시는 김맹기 반장님 같이 잘 하시는 케이스들이 있었고 그 이후의 관리들도 보면 저쪽 남쪽 창녕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고생을 하면서 농사를 짓고 계시구나. 근데 이 단가로 이 농사를 지어서 나중에 정말 대풍 진짜 5kg 나오면 그것도 할만하다 하겠지만 경기도 평균 다들 아시지만 3kg도 안 되는 양을 만약에 뽑는다고 생각을 하면 이게 과연 할 수 있는 일일까 저는 그 생각을 할 정도로 안 좋은 조건에서 애들을 쓰고 계신 거고 그래서 거기에 맞는 품종이든 재배법이든 그런 게 만들어지지 않으면 앞으로 보기엔 분명히 돈을 벌고 열심히 수확을 하고 계시지만 뒤로 가서 보면 정말 우리 회원님들, 선배님들 뼈 빠지게 일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닐까 병원비로 끝나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너무 애들을 쓰고 계시더라고요. 정말 존경스러울
수밖에 없었어요. 연천 같은 경우 제가 이 북부 3개 시군을 들어가서 재밌었던 게 포천은 우리 동네가 제일 추워. 그대로도 많고 춥잖아. 연천 38선 안쪽이야. 우리 동네가 가장 북쪽이야. 파주 바람 불면 얼마나 추운데. 그러니까 추위에 대한 그 자부심들이 정말 대단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추운 데서 내가 농사를 잘 짓고 있어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자부심일 수도 있죠. 그래서 그 안에서 농사를 짓고 계셨는데 저도 김포 쪽이라 적경 지역이긴 하지만 적경 지역 치고는 따뜻한 지역에서 그 해안가기 때문에 살아서 그 12월 20일 날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온도가 정말 뚝뚝 떨어지는 걸 느꼈고 여기서도 더 위쪽으로 가면 아마 더 춥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상당히 추운 곳이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근데 한 가지 저기는 지금 여기 그 미사면에 계시긴 한데 김명기 반장님 밭 같은 경우는 상당히 경사가 있긴 한데 되게 따뜻해요. 완전 양지 바른 밭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고 저 경사 때문에 제대로 물대기가 쉬우실까 봄에 물 어떻게 주시지 처음에 보고 걱정을 했고 또 하나는 규리가 정말 예쁘게 그때 제가 갔을 때도 나 있어서 저 풀을 어떻게 하지 막 뽑아드리고 싶을 정도로 수북수북하게 막 올라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봄에 저 농사를 어떻게 지을까 제가 걱정이 돼서 나중에 여쭤봤는데 다 뽑았어요 그러셔가지고 제가 안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귀리가 월동이 안 될 정도로 추운 곳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기가 연천의 평균 지온하고 기온을 그냥 그래프로 원래 엑셀 파일로 만들긴 했는데 양 많은 거 이거 다 보여드릴 필요가 없어서 이 정도로 지금 정리했는데 작년도 기준으로 최저 기온이 그러니까 기온이에요. 공기 기온은 15.6도고 평균 기온은 마이너스 6.3도고 그런데 지온으로 내려가서 요 지온 같은 경우는 저희 지온기에서 나온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4.8도, 최저 기온은 0.2도예요. 그 특이하게 연천도 추운 동네고 기온 상으로는 크게 빠지지가 않는데 김명기 반장님 때는 이중 피복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되게 양지 바른 곳이라 한 번도 최저 기온이 마이너스로 떨어진 적이 없어요. 근데 파주나 포천의 경우는 실제 지온도 영하로 떨어졌었어요, 사실은. 이 활대에 걸칭을 해도 어차피 그 안이 그 기온이 떨어지게 되면은 일중 피복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영하로 떨어지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마늘의 동해 피해 온도가 생장점 기준으로 마이너스 7도니까 경기 북부권에서도 애써서 월동만 시킬 수 있다. 그 어떤 피복이나 이런 신경을 쓰면은 이게 냉해를 입어서 문제가 되지 않게도 재배는 가능하다. 하지만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를 되게 애쓰고 계시다는 거는 다들 이해하시고 보신 대로 그렇게 농사를 짓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파일이 조금 잘렸는데 저희 프로그램이 다른 걸로 해서 떼진 건데 지금 여기가 파주고 여기가 연천, 포천이에요. 파주 밭 자체가 딱 들어갔는데 정말 축축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찍을 때 자체도. 근데 이후에도 크게 데이터가 변하질 않아요. 제가 요거 좀 답답해가지고 경기 기술원에서 보면 그 날짜 데이터랑 비 오는 거 이거 다 나오거든요. 지역별로. 들어가서 봤더니 올라가는 때마다 비가 조금 많이 왔어요. 그래서 어떤 방식의 멀칭을 하고 어떤 방식의 농사를 지으셔도 하늘에서 오는 거에 의한 습도를 많이 벗어나지는 못하고 또 한 가지 재밌는 게 다들 관수하셨거든요. 근데 그 관수를 하셨어도 그 비날짜에 맞춰서 전체적인 습도가 변하지 엄청나게 막 눈에 보이게 변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잘 자란 습도 차이로 농사의 그 승패를 좌우하는구나 싶을 정도로 그게 그러니까 지구 대기에 있는 물하고가 크게 나타나지 우리가 물 관수하는 걸로는 여기서 쌀이 크게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지금 그거 좀 봐봐요. 맨 밑에 거가 포천. 네. 네, 맞아요. 포천, 연천, 파주. 파주네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지습이 좀 적습이라고 하는데 그게 15에서 28%라고요. 지금
파주는 15 이하로 떨어지는 게 한 두 번 정도밖에 없네. 네. 그래서 파주 아까 여쭤보고요. 그 맛이 농사가 잘 되셨는지 궁금했고, 아, 포천은 그 지스케에 설치한 밭, 어땠나요? 어디? 지스케에 설치하신 그 농가, 무슨 고지 밑에 있는 그. 네. 여기 뭐 별로였어요, 뭐. 예. 그때는 뭐 가고 싶은 없기 때문에. 아, 제초 관리가. 예, 제초 관리가 안 돼가지고 하고 또 관수도 네. 뭐 없었고 뭐 그랬더라 그랬. 네. 제가 지금 연천도 권영선 보면 네. 사실은 저 물이 좀 부족한 상태요. 습도가. 네, 기준 여기 네. 무게를 중간으로 보자고 하면 네, 약간 그 밑으로 떨어진 게 많다고. 네. 포천은 아예 뭐 네. 네. 여기가 땅 자체도 강변가에 되게 모래 땅인데 제가 4월 18일인가 권영석 선생님 여기 현지 수업이 있어서 모시고 갔었는데 그날 첫 번째 물 주고 계신데 완전히 바짝 말라서 마늘 자체가 아시잖아요. 너무 목마르면 축 처지잖아요, 마늘도. 그래서 축축 처진 상태에서 빨리 물 주시라고 그냥 야단 맞고서 물 주고 계셨거든요. 그럴 정도로 물도 잘 빠지는 토양에서 물도 많이 안 되고 또 포천이 상그늘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밭이 상그늘 지는 자리들은 홍산이고 대서고 다 좀 많이 죽었어요. 냉해 많이 보셨어요, 올해. 아니 모든 농사가 나무 그늘 밑에서는 안 돼. 마늘뿐만 네. 아니라 뭐 양파도 그렇고 뭐 모든 곡식이 완전 모래톱에서 키우는 거에 물 주는 게 늦어지고 제초가 늦어지니까 수확량도 그러니까 봄에 그때 당시도 이미 여기 오신 박진기 반장님 밭이랑 그분 밭이랑은 마늘 크기나 활력도나 또 그리고 결주가 이 밭은 너무 많아가지고 그 제대로 월동 후에 깨어나는 것도 수분이 부족하니까 남아있는 애들도 많이 피어나지 못했더라고요. 네, 그런 문제점이 많이 보였습니다. 이제 저기 지금 저 기업 집계가 후보라고 하는데요. 그 기술원에서 저 데이터를 뽑아준 거거든요. 우리가 다 설치해놓고 그래서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한 3년간은 해서 데이터를 종합을 해보려고요. 근데 이제 저런 것들을 보고 저기 지역만 해당된 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이제 연상할 수 있어요. 가평도 지금 포천하고 거의 비슷한 온도대를 가고 있잖아요. 가평이나 포천이나 고추장은 뭐 네. 남부 지역에서는 사실 지습은 남부 지역 여주 같은 데도 좀 문제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물 주는데 너무 인색해요. 관수 방식을 개선하려고 하지를 않으세요. 그걸 사실 너무 모르는 부분이라 그죠? 그냥 스프링클러 그냥 하는 대로. 그 두면 되는 줄 알았는데 내 밭의 토양 성분이 어떤지, 물 빠짐이 어떤지, 이거를 안 하고 그냥 기존대로, 또 그냥 관행대로 하던 대로 분소수 깔아서 하든 스프링클러 하든 자기 토양에 맞춰서 할 생각들을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양평에 그 미니 스프링클러를 계속 강조하는 게 그런 것들을 훨씬 더 보완해 줄 수 있는 방식이거든요. 그 양평은 10년 이상 그 방식대로 했어요. 그래서 일반 농가에서도 그거 도입하면 많이 이제 저런 문제 좀 해소할 수 있을 거예요. 다음 거 보시죠. 그래서 요 예시 관소 선도 농가를 원래 양평에 오수길 농가라고 좀 54 했는데 당근을 심으셔서 물 관리랑 밭 관리 요새 심은 지 얼마 안 돼서 초기에 잘 하셔야 된다고 오더니 내가 자료는 줄게요 해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보내주시기 전에 사실은 저는 그댁 마늘을 저는 여기 외평넷에 저희 김포 마늘은 생물 마늘이 입고될 때마다 저는 그냥 쫓아 들어갔었어요. 얘네가 말려서 키로수 나올 때까지는 사실 우리 마늘이거든요. 그래서 쫓아가서 잘하고 있나 맨날 감시를 했어요. 얼마 안 되는 양이지만. 그러다 보니 맨날 여기서도 제 얼굴 알 만큼 자주 보니까 막 쑤시고 다녀도 별말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돌아다니다 마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 반장님들 댁에 마늘들 제가 많이 가서 보고 해서 경기도권에서
좋다는 마늘 많이 봤고 창녕도 가봐서 그 동네에서 잘한다는 마늘도 많이 봤다면 봤거든요. 올해 창녕 가서도 이렇게 좋은 이거 사진상으로는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때 너무 좋아가지고 사진을 찍어줬던 건데 가까이 찍은 사진이 지금 없긴 해요. 그런데 실제로 올해 창녕에 가서도 이만한 마늘을 못 봤어요. 마늘이 그래서 아니 사이즈가 이만하면 혹시 이거 뻥마늘 아니야 하면서 가서 제가 정말 저 다 꾹꾹꾹꾹 다 눌러봤어요. 너무 좋은 것들을. 근데 정말 여기 이 뒤쪽에 뭐 일죽이나 뭐 이런 데서 온 마늘들도 있었고 고산 마늘도 있고 마늘 쭉 있었는데 솔직히 마늘 눌러보면 큰 거에 한두 개 뻥난 거 이런 거 섞여 있는 마늘들이 있었어요. 타지역 마늘들 우리 거지만 한두 개 섞여 제가 봐서 아 저거 이상해 너무 크기가 큰데 요한데 하고 눌러보면 뭐 한두 개쯤 이렇게 들어가는 게 있는 것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정말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이렇게 크고 이렇게 좋은데 어떻게 비품처럼 이 안에는 분명히 탈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큰데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성함을 봤더니 작년도 우리가 당근 교육을 제가 양평으로 갔을 때 선도농가로 들어갔던 그 농가더라고요. 성함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당근도 수확량이 어마어마하세요. 유명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하면 이렇게라는 그때 당시 당근을 보면서 마늘을 봤을 때 마늘이 그렇게 좋은 마늘이 아니었어요. 저희가 봤을 때 가을에는 그냥 마늘이네 여지 와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 나중에 수확을 했을 때는 가가지고 사진 찍고 눌러보고 우리 마늘보다 이거 구경하다 온 셈이었어요 그날을. 그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계속 전화로도 여쭤보고 했는데 네 이런 식의 좀 손 많이 가죠. 이게 그 미세 스프링클러 보기엔 스프링클러처럼 보이시는데 물 간격이 좀 좁기는 해요. 근데 물이 되게 잘게 나가가지고 고르게 나가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 설계 자체를 되게 예민하게 하시기 때문에도 돼요. 노력 많이 하신 만큼 득을 보시고 있는 거긴 한데 그거 깔기 쉬우세요? 여쭤봤더니 까는 건 힘들어서 사람 여러 써서 깔고 다시 접고 하는데 한 번 만들어 놓으면 10년을 써도 거의 그대로 쓸 수는 있어요. 근데 본인도 힘들어서 이거를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하고 계시대요. 항상 고민하면서 하시는 분들이 잘 하시더라고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네, 물 미세 스프링클러가 아니라 네. 그 미니 스프링클러. 미니라고 이런 식으로 줄을 세우게 되는 거고 요 나머지 뭐 가지선 따고 하는 건 크게 차이는 없어요. 근데 스프링클러 헤드나 이런 게 다른 건데 동영상? 네. 이게 지금 안 보여지네요. 데크가 안 돼서. 근데 이거 자체가 물을 던져주는 게 물 입자 자체가 상당히 고와가지고 그러니까 당근 같은 거 발화할 때 물 알이 크면은 이게 오히려 더 이렇게 때려가지고 안 좋다고 하시는데 이 동영상 나중에 제가 저기 톡방이나 이런 데 한번 올려서 보여드릴 텐데 되게 곱게 안개가 퍼지듯이 물이 퍼져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이거 자체가 보면 약간 언덕진 부분이나 이런 데서도 되게 그러니까 스프링클러 사실 언덕진 경사밭에서는 관수할 수 있는 시설이 아까 김현희 반장님 하셨듯이 이렇게 조금씩 흘려서 내보내는 골관수라든가 아니면 스프링클러밖에 없는 건 사실인데 미세하게 나가는 데는 분명히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각이 생기고 근데 이거는 설계 자체도 촘촘하긴 했지만 물 자체가 되게 고르게 가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당근의 예를 들자면 발화가 안 되면 이상할 정도로 쫙 촉촉하게 젖어버리더라고요. 신경도 많이 쓰세요. 당근 심고 며칠 동안은 집 밖에를 안 나가신대요. 이거 당근 수분 이런 거 맞춰줘야 돼가지고 그만큼 하시니까 또 이런 각이 나오기도 하는 건데 보면 그 물을 어떻게 주느냐가 결론적으로 나중에 그러니까 제가 처음 여기 이승문 반장님 처음 뵀을 때 말이 되게 웃긴데 맞는 말인가 그 생각을 하신 한마디가 있어요. 마늘장사 물장사라고 물 잘 줘야지 제대로 돈 번다고.
그래서 그 물장사를 정말 제대로 하려면 관수 시설이나 시스템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시고 적절하게 물을 줘야 되는, 그러니까 과습도 안 되고 물 빠짐도 좋아야 되고 하는 게 맞지만 그래도 줄 때 고루 넉넉하게 줘야 답이 나올 수 있는 게 아닐까 해서 이거 준비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방식은 이제 배관 방식이라서 지금 우리 밭 같은 경우 1m 정도 경사차가 있거든요. 한 60m 길이에서 그런 건 별로 문제 안 돼요. 만약에 이제 경사가 더 심하다 이랬을 때는 지금 이제 저희 밭은 40mm 주배관에서 25mm로 끓은 게 있고 20mm로 끓은 게 있어요. 가지 그 배관들을 이제 거기에 6mm짜리 고무 호스를 꼽아서 이 스프링클러를 돌리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경사가 더 심하다, 앞과 뒤가 1m 이상이 더 낮다 이러면 40mm 배관, 이게 이제 경사 맨 위쪽에다가 주배관을 해요. 맨 높은데.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면서 25mm, 20mm 한번 줄여주면, 예, 그러면 압력차를 많이 보상할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보완할 수도 있어요.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저 사람이 참고로 우선 감자 평당 14kg 했고요. 올해 같은 해에 평당 14kg 했고 마늘 6kg 했어요. 양파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확인 안 해봤는데 양파도 했고요.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 다른 뭐 비료, 추비나 기비나 이런 것들이 탭이나 이건 보통 우리가 보통 하는 정도예요. 전체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데 결과적으로 물을 잘 줬다는 거예요. 근데 저거 처음에 할 때 고생은 나도 많이 했어요. 700평짜리 까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머리도 복잡하고 자재도 좀 확실하게 이제 좀 디테일하게 얘기를 안 해줘서 그거 사는데도 뭐 살아가서도 좀 고생도 했고 그런데요. 관수 방식을 바꾸시면 훨씬, 이게 한 번 주면은 2시간씩 줘요. 그리고 해놓고 계속 안 옮기고 그냥 그 관수를 하시는 거예요? 수확하기 전까지 나옵니다. 그럼 계속 놔두면 봅니다. 아니, 그리고 이제 끝나면 철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연질이라 이렇게 둘둘 말아요. 이렇게 크게, 이렇게. 말아서 하는 경우 있고, 나는 25mm 같은 게 말기 힘드니까, 아예 이제 한번 이렇게 혼자서도 한 3두럭 정도 옮기거든요. 옮길 수 있어요, 옆으로. 이렇게 쭉 옆으로 이렇게 옮기면서 나가면 되는데, 그래갖고 이제 밭 한쪽으로 몰아놓고. 그렇게 해도 되죠. 이게 스프링클러, 이게 5m인가? 간격이 3m씩. 3m인가? 아니, 큰 걸로 해가지고. 아, 큰 걸로. 큰 걸로 해가지고, 거기다 다섯 농가가 그걸로 해서 관수를 하고, 한 농가만 그 관수 미니. 네, 미니. 미니라고 하는, 뭐, 이만한 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도 촘촘히 내가 그 매달수는 확인을 안 해봤어. 근데 굉장히 가깝게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 3m씩. 3m 간격. 네. 그래도 아까 해결할 거에 그 비싸지도 않던데. 네. 몇백 원. 그런 거좀 유명한 200원. 네. 그거 같은데. 네. 그거 한 명가 그걸 그건 봤어요. 네. 그걸 촘촘히 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꽂아놓고 그래서 저런 또 간략했다. 괜히 스크루볼 해가지고 그냥 그거 성차해놨다고 몇 시간 또 저쪽으로 옮기고 뭐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고 구성을 하는데. 요즘에 이제 거기 저댁은 당근 발화가 7, 8월에 되게 어렵잖아요. 발화만 시켜놓으면 뭐 당근은 농사 다 진 건데 이 양반이 되게 연구를 많이 하면서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일주일 정도를 아침 저녁으로 아침에 9시에 저녁에 4시경에 2시간씩 물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부의 표면에는 물이 항상 물 줄 때는 완전히 진흙바닥이 될 정도로
물 속에서 당근을 발화시켜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일단 미니 스프링클러는 경사에 상당히 경사지를 해결할 수 있는 관수 방식이다 하는 거죠. 그것도 있잖아요. 그 분사, 호수 깔아가지고 분사 이렇게 쫙 나가는 거. 아, 그거는 경사에 해결이 안 돼요. 아, 분사에. 예. 평지에서는 네. 경사에서 해결할 방법은, 그리고 일반적인 스프링클러는 사각지대가 많이 생겨요. 그리고 그것도 경사가 심하면 위에는 안 나오죠. 그것도 경사에서는 안 돼요. 그러면 구획을 나누어서 안에 스프링클러는요, 여기 쓰는 거, 무슨 이제 호수가 이제 10m짜리 있고 15m짜리 이게 그 두 가지거든. 아니 5m, 10m. 네. 근데 그거는 경사하고 관계없어요. 아니, 경사에서 안 돼요. 아니, 그건 상관없다니까. 아, 그리고 아니,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아니, 아무 상관없어, 반장님. 에이. 그거는 똑같아, 올라가는 양이. 아니, 그렇지, 모타를 문제는, 모타 써야지. 아니, 문제는 뭐냐면, 저기 1200평, 그 밭이 1200평짜리 밭이에요. 2마력짜리 양수기 한 대로 돌려요. 1200, 일반 스프링클러를 2마력짜리로 1200평짜리 한꺼번에 절대 못 돌려요. 15개 들어가요, 15개. 예. 한 번에. 그러면 1200평이면 몇 개 설치해야 돼요? 30개 돌려야 돼. 그럼 한 번에 못 주잖아요. 2번 돌려야 돼. 네. 2번, 3번 돌려야 돼요. 경사지에서 그것도 쉽지 않아요. 네? 아유, 못 돌려요. 아니에요. 1200평이면 30개 더 들어가야 돼. 그렇죠. 30개가 그 1200평 커버 안 돼. 그러니까 물량, 지금 미니 스프링클러는 물량이 작은 대신에 그 시간을 오래 줘야 되죠. 근데 그게 무슨 장점이냐면, 스프링클러는 돌리면 저 밑에 끝에 내려가면은 또랑으로 물 막 내려가요. 네? 근데 미니 스프링클러는 물이 작게 쏟아지는 대신에 시간을 많이 소요하거든요. 그 시간 동안 계속 스며 내려간다고 땅속으로. 그래서 넓은 면적을 한 번에 주면서 대신에 오랜 시간 주니까, 예를 들어서 1시간에 한 번씩 구획을 바꿔줘야 된다 그러면 다른 일을 못 해요. 네. 거기 앉아서 그거 기다리기도 뭐하고, 또 저 따는 일 보고 오기도 뭐하고 애매해요, 물주기가. 이거 뜯어서 옮기려고 그러면 네. 장갑도 빠지고 무겁고 물 들어가 있고. 아, 그리고 저 가서 다니면서 밟고 이거 잠그는 것도 얼마나 귀찮은데. 이거 아주 귀찮고 2시간씩 걸려. 아니, 네. 근데 저거는 미니 스프링클러는 그냥 한번 틀어놓고 최소 2시간이거든요. 어떤 때는 이제 나는 이번에는 감자밭에 저녁에 틀어놓고 그 다음날 아침에 가서 잠궜어요. 네. 1200평 하려면 어느 정도 들어요? 아? 뭐가요? 자재비? 네, 자재비. 글쎄요, 그렇게는 안 보고 한 50만 원 잘 되는데요? 4, 50만 원 정도. 잘 되더라고요. 그러면 싼 건데 엄청? 4, 50만 원. 오히려 대형 저기 스프링클러부터 저기 더 싸게 맥혀. 그래서, 그러니까 요거는 그 양평 쪽에는 거의 다 이 방식을 쓰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또 뭐 직접 근데 이분이 되게 그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걸 좋아하세요. 자기의 방식을 숨기지 않고 다 얘기를 해 주시니까. 양평 오송일섭이 한 말이야? 네, 오슬길 씨. 네. 저기 당근밭 저거 멀칭 안 한 거죠? 이건 멀칭 안 한 거고, 멀칭해서 이거 시부치만 것도 했는데 그것도 잘 나왔어요. 그건 잘 나왔어요. 아니, 제초를 풀 어떻게 관리해요? 이렇게 머칭을 안 하고 그냥 다 손으로 내는 거죠. 이걸요? 네. 손을요? 다 내는 거예요. 사람 서서 내는 거예요. 아, 그걸 그냥 사람 아, 우리도 나도 처음에 처음에 클 때까지는 당근 심을 때 멀칭 안 하고 했어. 그냥 파종기로, 전동 파종기로, 엔진 파종기로 쫙 하고서는 풀 일일이 다 뽑았는데.
근데 이제 내가 어제 양파도 얘기할 때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여건상 이 마늘 농사를 초생지에다가 하면 제일 좋죠. 그러면 뭐 기본적으로 잘 모르는 사람이 마늘 농사 져도 5kg에서 6kg 나온다고요. 초생지에 하면 병도 별로 없고. 근데 이제 연작을 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그리고 이제 이게 마늘도 우리 전체, 경기도 전체적으로 보면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 잔존물에 의한 그 세균이나 병해충들이 많이 잔존해서 그 다음에 또 연결되고 해요. 그래서 소위 이제 연작장애가 생기는 거죠. 물론 뭐 그 토양의 영양 성분이나 이런 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토양 소독을 꼭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닐하우스 시설 채소 쪽에서는 토양 소독 안 하고는 농사 지을 수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거의 품목 변화가 없이 윤작하기가 되게 어렵죠.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연작장애가 많이 발생들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이 이제 토양 소독이죠. 근데 토양 소독을 하면, 태양열 소독을 주로 하면 사실은 시설 채소하시는 분들이 토양 소독하는 이유 중에 첫 번째도 물론 연작장애도 해소를 하지만 그 비용이 빠진다는 거예요. 투시가 다 죽어서요. 그래서 기물매는 인건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뭐 재료비나 이런 인건비나 이런 것들은 그걸로 다 보충이 되더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멀칭 안 하고도 심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상당히 여러 가지로 인건비도 줄일 수 있고 경제적으로 이득을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파종 같은 당근 같은 경우는 요건 다르지만 파종을 시비닐을 안 쓰고 그 되게 비싸거든요. 한 마켓 24만 원 받아요. 근데 그냥 파종을 한다고 하면 뭐 3분의 1밖에 안 들어가는 거죠. 이제 그 정도. 그래서 아무튼 진짜 심하단 말이야. 제가 네. 2,000평에다가 3년째 썼는데 처음에는 한 10톤 정도 나왔어요. 이상 나왔어. 그 다음에는 6톤, 7톤. 금년에는 뚝 떨어지는 거야. 네. 이게 서해바지도 뚝뚝 떨어지는데 네. 그렇게 농사가 이제 망가지니까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지. 네, 더 많이 쳐. 농자재값도 많이 들어가지. 스트레스 받지. 뭐 호주만은 빈털털이지. 이게 진짜 이게 연장장애가. 그래서 이게 진짜 말을 뭐 양파도 그렇지만은 아니 연장. 아니 작년에도 가을에 2,000평이나 많으시는데 별거 미생물도 너무 지난자 갖다가 다 뿌리고 뭐 좋다는 것은 뭐 이 얘기 듣고 뭐 그냥 경험 삼아서 뭐 균제, 충제, 뭐 미생물 별거 다 했는데도 소용이 없어. 첫 해는 그런 것도 안 하고 막 죽었는데 그렇게 하겠지. 그렇죠. 첫 해는. 아씨, 아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진짜. 네. 저기 지금 제일 이제 우리가 마늘 농사를 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연작장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접적인 피해가 또 뭐가 있냐면 제일 무서운 거지만 이상기상이에요. 자연재해, 이상기상. 가뭄 타고 비 많이 오고 또 갑자기 추워지고 갑자기 더워지고 이것이 우리한테 아주 직접적으로 와닿는 장애예요. 장애. 그래서 연작장애도 연구를 좀 많이 해야 되고요. 이상기상에 대한 그 해결책도 하루빨리 강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부분적으로들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2018년도
그 장기간 그 폭염, 그때 뭐 가뭄 뭐 이런 것을 겪고도 올 봄에 또 수확하는 시기에 또 이런 경우들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가뭄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인간이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거든요. 80, 90%는. 경험을 해놓고도 또 당하니까 좀 답답합니다. 포천에는 제가 그 최근에 그 관인 쪽에 약간 겨울에 그 피검하는 거, 그 양반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먼저 비닐을 하고 컴퓨터를 덮고 그랬는데 수학실 가보니까 마늘이 많이 망가졌더라고요. 이게 저는 반대를 했거든요. 네네. 90%를 하고 오히려 비닐을 네네. 하고. 근데 이제 한번 해봤으면 쉽게 적게 좀 전략했을 텐데 저렇게 큰 걸로 해가지고 네. 뭐 몇십 단, 3골 정도 해가지고 4골 정도 해가지고 했으면 좀 쉬웠을 텐데 그냥 부리꽃처럼 한 곳씩 해가지고 굉장히 내려놓고 알레 싸서 덮는 데도 그렇고 넓게 비닐을 넓게 주문해줄 때요. 예, 그래야 되겠더라고. 우리는 4m짜리 써요. 부리꽃도 이 도거를 덮으니까 굉장히 쉬워. 그렇지. 굉장히 쉬워요. 간소하기가 근데 되게 제가- 무거워서. 뭐라는 거예요? 뭐요? 아니, 겨울에 고사히 조심하고. 포천에는 없지 않아? 아, 저기 거기서 진짜 고사리 나온다고? 뭐라서 그냥 무사산나. 이게 박진기 반장님 댁은 투명 비닐 쓰세요. 우리 까만 비닐 안 쓰시고요. 네. 백비닐로 흙 덮는 걸로 풀 관리하셔가지고 농사 지으시는데 포천, 그러니까 올해 권 박사님이 보시고서 포천이라서 이 추운 데서 어느 정도나라고 생각하셨는데 마늘 작황 보시고서 이 정도 이 지역에서 이 추운 데서 키우셨으면 정말 잘 키우신 거라고. 왜냐하면 다른 밭들도 다 가보셨는데 1등이세요. 정말 저 뿌리가 따뜻하니까 추운 지방에서 작황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거는 있어요. 그리고 풀 관리를 정말 잘하세요. 그 투명빈이라고 감정가하고 저기 이거 번갈아가면서 한번 해봤는데 수확량이 감자도 수확량이 너무 많이 차이나. 차이가 많이 감자도 감자하고 검정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근데 감자는 백색을 쓰면은 잘못되면은 푸른 감자가 너무 많이 나와서 북을 잘 주셔야 되고. 아, 푸른 감자, 성태. 그건 진짜 잘하세요. 많은 얘기다 이제 감자 근데 이제 마늘도 마찬가지고 양파도 백색으로 투명 비닐을 썼을 때 100으로 봤을 때 흑색으로 70 보면 되거든요, 수확량을. 근데 백색을 썼을 때 봄에 복투만 제대로 3cm만 제대로 해주시면은 한 개도 없어요. 제가 이제 투명빈을 마늘을 25개를 갖다 한 15개, 한 2,000평에 가지고 까는데 풀 때문에 어떻게 하려고 그냥 다 흉을 먹어가지고 풀을 어떻게 잡으려고 하려고 제가 이게 두 번째 이제 투명빈을 써봤는데 마늘밭에 풀 아파갔어요. 필요 없어요. 풀 없어. 투명빈을 풀 오면은 풀을 아니 올해만 그 타이밍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실험적으로 했다가 저 죽을 뻔했거든요. 풀 뽑다가 그 타이밍을 제대로 못 맞춰서 풀 올라오기 시작하면 덮어주면 걔네들 좋으라고 국 주는 게 돼버리니까 난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그 시기 체크를 정말 잘. 하나를 더 해야지. 투명빈 썼다가 붕어 쪽으로면은 날이 캐기야. 네. 그래서 마늘 투명빈 쓰고도 고래만 그냥 대충 잡았고 마늘 사이에 있는 것은 장 박사님 안 뽑았어요. 그 연구소 계획 좀 말씀하시죠. 저희 생선마늘 연구를 해서요. 경기도에서 이제 재배 가능한지 적응성 검토를 했고요. 그게 20년도부터 시작해서 연구를 해서 올해까지 3년 연구해서 유기재배 매뉴얼이 우리 12월 정도에 나올 예정입니다. 나오면은 저희 친환경 회원분들한테 배포하고 대피할 예정입니다. 그 내용에는 홍산 대서마늘 경기도에 재배하는 방법, 그리고 여러 가지 품종 소개뿐만 아니라 병해충 종류, 그리고 방제 방법 이런 것들이 실려 있을 예정입니다. 우리 지금 지금 제가 녹병이 지금 목병은 그 보르도에 있잖아요. 친환경 농가니까 농약을 못 쓰니까 보르도에만 효과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실험해봤을 때. 다른 뭐 항제 뭐 이런 거 전혀 안 되었습니다. 근데 많이
회장님도 다 아시고 이제는 그 녹병에 대해서 고생을 몇 년을 하셔가지고 그건 많이 알고 계시고 그 미리 쳐야 되고요. 제가 대사하고 홍산하고 똑같은 밭에다가 50%는 이제 그거가 700건 되는데 이렇게 해서 같이 심었어요. 2년 동안에. 그런데 대사는 기리포도 없고 비닐도 없고 이렇게 겨울을 냈고 홍산은 30g짜리 3년 전 4년 전 쓴 거 아래 노화된 거 그걸 이렇게 덮었었거든요. 그래도 봄 밀어보니까 퍼렇게 나오고 있어. 가을에 덮을 적에 저기 한 60% 전후 이렇게 나온 것보다 덮었어요. 근데 봄에 이렇게 덮고 딱 가져보니까 빈거 결주 하나도 없는 거야. 다 나오고. 그래서 이 북부 쪽에는 홍산 아닌 대에서는 솔직한 얘기가 아주 부지런하고 돈 많은 사람들은 제일 많을까. 배우고 돈 없는 사람들은 대에서는 망하는 품종이에요. 북부 쪽이요. 그러니까 홍산이 북부 쪽에 우리 이제 포천에 시범사업 했었잖아요. 그래서 가기 이제 철원 그쪽에 간이 그쪽으로 해보고 다 이제 했는데 이제는 센터에서도 이 촌지방에 홍산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농가에서 올해 이 가을에 심은 거 전부 다 홍산 심을 거예요. 대선은 안 돼. 저도 그 열정을 가지고 대선을 해봤으나 절대 너무 힘들어. 그 좀 전에 이제 장 박사님께서 그 이제 재배 매뉴얼 이제 만드신다 그랬는데 그 이제 기술원에서 보게 나오면 우리 현장 사례를 이렇게 수집을 해가지고 이렇게 또 현장 사례 수집해 놓은 게 있거든요. 예, 그걸 덧붙여서 이제 실제로 농가에서 어디 어느 지역 어떻게 농사 짓더라 하는 것들을 또 첨부해서 만들 거예요. 그러면 이제 훨씬 더 현장에서는 이제 유용하게 쓰여지죠. 그리고 말씀을 이제 좀 많이 아끼시는데 친환경 미생물 연구소가 저는 이제 버섯 연구소였었어요. 이제 친환경 미생물 연구소로 바뀌고 그 소장님이 되게 열정적으로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현장에도 이제 앞으로 지역에서 뭐 교육이나 이런 기회가 있으면 현장에 적극적으로 다니시겠다고 어제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지체 없이 말씀 주시면 저희 이제 제가 지금 우리가 사실은 이제 그 연구소하고 해서 연구소 내에 친환경 연구회를 구성해 갖고 있거든요. 연구회가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서 그 중간 역할을 아주 열심히 이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친환경 농업의 메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요구를 좀 많이 하세요. 연구소에. 미생물 관련해서도 그렇고 친환경 농업 전반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다른 데는 없어요. 기술은 저 본원도 그렇고 기술센터 같은 데 가서도 친환경 관련해서 하는 담당자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 연구소에 요구하시면 연구소에서 다 들어주고 있습니다. 농가 현장에서 요구가 기술 수요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다 파악을 해서 현장도 나가보고 한 다음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급한 거 먼저 해서 가져와서 그렇게 처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해당하는 게 지금 계속 말씀드렸던 마늘 연구, 당근, 봄당근 연구, 사과 연구, 친환경 사과 연구 등등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 목표. 네. 그거 아직 내가 석회 먼저 이거 6번이 이거 풀뿌렸나? 그래서 안 써? 미리 뿌리셔야 돼요. 모르게 좀 박관장님, 좀 박관장님. 물어봐요. 녹병은 여기 물어보세요. 김포가 제주에도 많이 받고 이제는 이제 김포에서도 어느 정도 그 해결 방법을 찾아서 접근하고 있어요. 대선은 녹병으로 싹 이렇게 해서 그냥 줄기가 녹아버리는데 홍산은 아주 대나무 가지만 나와 있는데 그것도 장점이더라고. 그거 수확하는데 잡히니까 그래서 대선 같은 다 농가하고 주는 거.
어차피 균을 죽여야 되니까, 어차피 보호대학은 보호대고, 균을 죽여야 되니까, 지금 염수산수가 제일 나을 것 같다. 여러분 뭐 쓰게. 어느 거요? 차염수산수가 제일 나을 것 같다. 어차피 그거로다가 균을 죽이고, 어차피, 응? 나중에 보호대학을 쓴다는 거니까, 보호대학을 미리 처방을 하고 난 다음에 한두개 보였다. 그러면 차염수산수로다가 균을 죽이는 게 맞을 것 같다. 차염수산수. 그렇지 초산계통보다 균을 죽이고서 보호대 쓰러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제가 이렇게 지역을 어쩌다 보니까 많이 다니게 돼서 제가 어지간한 동네 경기도권에서 마늘 키우시는 서도동과는 3년 하니까 안 가본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거의 다 들어가 봤어요. 네, 가서 느낀 게 이제 김명기 반장님 댁이랑 그 전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그러니까 연작 피해가 난다 하는 거는 그 자리에 다시 심었다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비슷한 속에 그 마늘이든 양파든 파든 속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나는데, 김명기 반장님 댁에 가서 작년 겨울에 딱 느껴졌던 게, 땅이 토질이 엄청 막 비옥한 그런 토양이 아닌데도 땅이 엄청 겨울인데도 파근파근했어요. 전작으로 귀리를 심으셨고 그거를 갈아서 다시 넣으신 거잖아요. 그 볏짚들이 다 들어간 상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땅도 또 걔네들이 이제 화분가니까 잘 찢어줬을 거고, 그러면서 관리가 되니까 얘네들이 그 파근파근한 데서 마늘들이 아무래도 또 양지 바르고 따뜻한, 그러니까 들어가야 될 입지가 좋은 마늘이 잘 자랄 수 있는 데다가 심는 게 기본이고, 계속 같은 것만 심지 말고, 친환경이라는 게 돈 벌자고 친환경 하는 것도 있지만 환경보호도 우리한테는 책임이 있는 거고, 그래서 투입만 계속 하자는 것보다는 좀 윤작을 해가면서 심어야 되는 것도 우리 책임이 아닐까 싶거든요. 하나만 계속 심으면서 이거에 대해서 대책 안 나와 계속 병 생겨라고 얘기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조금 무책임한 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돼요. 여기 양평 같은 경우도 논이랑 같이 우리가 될 거라고 생각도 안 했는데 사실 논이랑 이모작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볏짚 썰어 넣으셔서 다시 농사 지시고 하시니까 사실 그 지난번에 말씀하시는데 벌레 안 주신대요. 별로 충이 뭐 없는 거예요. 논토양이랑 밭토양이랑 바뀌게 되니까 뿌리 쪽에서 오는 병이나 충들에 대해서 별로 고생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도 윤작이나 이런 걸 우리가 그냥 뭐 조금 나으려고 그런 농법보다는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친환경에서. 네, 그런 생각, 그걸 함으로써 다시 우리한테 소득으로도 돌아오고 또 고생도 덜하고 자재도 덜 들어가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됐어요. 저 관장님, 이승호 관장님, 담수 우리가 하신 거 봤는데 어때요? 감수만 해갖고는 한 달 정도 했는데, 그 여기저기다가 이제 얘기를 들었을 때 뭐 한 달 정도 담수하면은 다 해결된다. 안 돼. 근데 이제 지금 와서는 그거 안 되는데요 이랬더니, 그 40일은 해야 되는데 또 뭐 2달에도 안 되고요. 최소한 6개월은 해야 돼요. 왜냐면 균이 활성화돼가지고 균이 없어져야지. 균이 활성화가 안 되는데 균이 어떻게 없어져. 아니 그래서 이제 올해 벼를 심었거든요. 잘하시고요. 네. 그 지난번에 이제 저희 녹병이 아니라 그 균핵병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하면 이제 뭐 미생물을 매주 뿌리기도 하고, 또 나중에 이제 유기자재 랜드세이버 하고, 그게 뭐지? 뭐죠 그게? 하이파이브요? 투엠바이오에서 나온 거, 무슨 팡인데? 이건 두 가지를 해서 세 가지 방식으로, 100평당 1톤씩 해서 매주 뿌렸어요. 그러니까 유기자재도 3번 하고, 미생물은 뭐 그 전부터 계속 했었던 거고. 근데 처음에는 100평당 1톤을 어떻게 뿌리냐. 600평이면 6톤이잖아요. 600평 한 필지에 6톤을 우리가
기존 방식대로 하면 못 뿌리죠. 1톤 정도 뿌리는데 뭐 1시간 정도 보통 걸리니까 빨리 해도. 근데 이제 그 13mm 분무기가 100A짜리로 해서 13mm 호스로 끌어서 분수전하는 헤드가 있어요. 그걸로 해갖고 뿌렸는데 1톤 정도 하면 한 30분이면 20분에서 3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 3시간 정도 하면 해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니까 할만 하더라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결론은 다 확실하게 요거는 딱 떨어진 거는 없었어요. 그런데 수확할 때 보니까 한 30% 정도 날라갔더라고. 근데 생각보다 덜 날라갔을 거고. 네. 이게 작년에는 뭐 거의 다 날아가다시피 했는데 한 2kg 정도밖에 못 했거든요, 작년에. 그러니까 수확을 할 때 균핵병 피해를 본 마늘들이 바닥에 쫙 깔렸었어요, 그 필지에서는 작년에. 근데 올해는 그게 이제 별로 안 보였어요. 그러면 뭐 괜찮았던 거죠. 그 토양 소독할 때요, 그 균을 뿌려주라고 하잖아요, 균을. 그리고서는 투명 비닐을 덮으라고 그러는데, 균이 없어. 투명 비닐만 덮어도 되니까요? 그 토양. 그러니까 온도를 뭘로 올려주냐가 문제인데, 석회랑 물이랑 반응시켜서 올리느냐, 미생물이 안에서 거름 같은 거를 먹으면서 발효를 내느냐, 그 문제인데, 그냥 비닐만 해서 내부 온도가 그렇게까지 올라가지는 않을 거. 여기 박사님이 더 잘 하실 것 같아요. 노지 하우스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많이 올라가지만 제가 노지에 해봤거든요. 마늘 도전을 했을 때 담수하고 이제 비닐 덮고 저희 요즘 시기처럼 최고로 더울 때 해보면 온도계를 꽂아보면 40도씨 이상이 올라가요. 노지에서도. 근데 면접장에 반장댁에서 많이 나왔었는데 그 피해 중에 시각한 게 흑색성은 균핵병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균이 40도씨 이상이면 사멸이 되거든요. 일정 기간만 되면은.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관수를 충분히 하고 덮고 온도가 이제 장마철 전후로 높을 때 이렇게 해서 소독을 한다고 하면 그거는 사멸시킬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하지만 뭐 덥지 않고 하거나 온도가 낮은 기간 내에 뭐 담수만 한다거나 그렇게 되면은 그 균이 끝까지 사멸을 안 하는 거예요. 기간은 어느 정도? 기간은 사실 그냥 벗긴 상태에서 기간이 벗어나는 상태, 보온이 아닌 상태는 6개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그런 조건에서는 한두 달만 해도 가능하다고 보여요. 하게 장마철 전후. 원래 이제 적산 온도를 한 600도 정도, 이제 일반적으로 TV 만들 땐 600도 정도 하면 일반 균들은 다 사멸한다 그러잖아요, TV 속에서는. 토양 속에서는 800도 정도라고 얘기하는데. 탭이 깔고, 그다음에 이것을 뿌리고, 로타리 치고 비닐을 싹 씌워서 한 달을 놀아가는 거거든요. 8월 한 달을 놀아. 그래야 온도가 최고 높을 때 그 온도가 40도, 50도 올라가서 반에는 균이 죽는다. 그러는 거거든. 웬만한 병은 40도씨 이상, 그리고 추운 35도씨 이상 되면 사멸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조건이 맞는지를 궁금하시면 한번 꽂아주시면. 근데 땅속에 30도까지 온도가 올라가야 돼요. 네, 그 정도 깊이 꽂아가지고. 그러면 그 거름을 어느 정도, 또 요소를 어느 정도 뿌려야 돼요? 요소를 뿌려서 되는 게 아니라, 요소가 아니라, 이제, 그, 미숙 탭이 갖고, 하는 그러니까 경우. 미생물을 넣어주는 거는 걔네들을 많이 먹어서 발효율을 많이 올려주라고 올리려고 확 하는 거야. 올려주라고 이거 올리는 거. 보충해. 그러니까 이제 원래 열은 태양열이죠. 투명 비닐 그러니까 투명 비닐만 씌워놔도 사실은 겉에 있는 풀이 싹 죽을 정도 되니까 엄청 뜨거워요, 그 속에. 손 넣어보면 한 70도씩 나와요. 근데 그 땅속까지 온도를 올려야 되니까 그 열 전도를 보충시켜주는 것이 이제 미식탭이 갖고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어떤 거는 돈분 갖고 하는 경우도 있고. 최고 온도 올리니까 미스테이크가 최고 좋아.
근데 그 미스테비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미생물을 또 넣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산성 토양일 경우에는 이제 석회 질소나 석회 계통을 써도 좋고, 그것도 이제 열을 또 내주니까. 근데 알카리성 토양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알카리성에서는 퇴비가 제일 좋은 거야. 퇴비도 알카리성인데. 아이, 그렇게 안 올라가, 퇴비는. 아니, 원래 퇴비 자체가 전체적으로 보면 알카리성으로. 알카리성인데 그게 네. 분해가 되게 되면 토양에 네. 미치는 영향이 극소수라 큰 문제가 없다고. 근데 태양열 수속을 위해서 폐비나 뭐 여러 가지 비료를 넣더라도요. 지금 내 밭의 상태에 맞게 넣는다고 생각하셔야지. 지금 뭐 인산이나 질소함량이 엄청 많은데 폐비를 딴집에서 20% 넣는다고 똑같이 그 20% 넣으시면 안 되고요. 그렇죠. 걔를 걷어낼 그렇지. 수가 없잖아요. 소독 이후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적정한 범위 내에 넣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제 12초간 토양 검정부터 먼저 하고 그거를 미리 시청량은 뭐 얼마 몇 킬로 그렇게 하면 되겠네. 네. 거기서 때려놓는 뭐 거 요소를 맞아서. 첨가시켜주는 거야. 네, 먹을 네, 주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 왜냐면 우리가 이제 제일 취향을 있다 보니까 pH가 높잖아. 알칼리탕 네, 같은 네, 지금 네. 일주기나 2000이라는 pH가 7.3, 7.4까지 나온다고. 네, 네. 그럴 때는 항을 쓰라고 많이 얘기했는데 항가루를 쓰면 소용이 없어요. 코팅된 항을 써야지. 코팅되는 거. 그래서 서서히 이렇게 지속성으로 녹아서 감자 수확까지 가야 더덕이병이 안 나오는 거지. 근데 분말 갖다 뿌려놓으면 의미가 없어. 그건. 솔로그로는 이렇게 입상으로 해야 되는데 예, 입상으로 돼 있는 납작한 거. 입상. 예, 예. 그거는 괜찮다고. 예, 예. 그거를 뿌렸죠. 예, 많이 근데 뿌리셔야 돼. 그래도 나오셨어? 네. 올해 일찍은 안 나왔는데. 그렇게 많이. 그래요? 더 드셔야 돼. 소로하고는 정량을 안 풀려서 제일 맞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보면은 저기요. 내가 진영기업 거는 파라사이라는 게 10kg로 뿌리게 있더라고. 네, 네, 10kg. 좀 많이 풀려요. 그거를 내가 300병에 그건 5개로 뿌려 5배를 내가 그랬거든. 5개요? 5배. 5배로 10kg짜리 50kg 뿌려라 그랬어요. 아이, pH가 7.4 나오고 막 그래서. 그러면 그래 봤자 600평에 몇 개요 그러면? 300평에 5개면 600평이래가 10개잖아. 100kg. 예. 난 300kg 넣었다고요, 600평에. 근데 나왔어요? 네. 솔로아그리를 네. 감자값보다 약값 더 나가는 거더라. 왜냐면 진영은 기업계 하라산께 90%가 저 항의하게 될 거는. 네. 예? 네, 네, 네. 네. 솔로하고도 그래요. 예, 그래요? 네. 근데 95% 이쪽에 95% 이상. 건보식 거는 올해 더덕도 나왔어. 하나도 안 나왔대. 거기에 pH가 7.3, 7.4였어. 네, 우리도 그랬어요. 흑포장. 예. 네. 더듬이뼈 그래서 원인이 뭐냐? 그 이제 또 진흥원에서 만든 자료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더듬이병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마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 자료가 어디서 나왔냐 했더니 알아본다 그러더니 아직 연락이 없네. 마분, 돈분, 개분, 우분 이 순서예요. 네. 네. 더덩이가 제일 많이 나오는 순서고 그 중에 마분이 되면 썼어. 근데 마분이 알칼리성이 높아요. 훨씬 다른 거에 비해. 기분하고 그 양반 공부를 썼는데 네? 형 이름이? 솔로악으로. 솔라악으로? 비싸요. 그래서 그러니까 감자값. 솔라고루가 비싸고 진영의 화라산이 좀 싼 거야. 솔로아그리. 진양의 화라산이요? 진영 기업, 진영. 진영. 솔로아그리. 진영 기업계 좀 쌀 거야. 하나라도 다. 화라산이요? 예. 그게 좀 쌀 거야. 우리 지금 알칼리성 토양들이 이제 산지에 많이 퍼져 있거든요. 그거를 중성화시키는 그 12처방사에 보면 그거는 안 나와요. 그건 안 해주고 안 해줘요. 산성일 때만 뭐 소석회, 생석회 이거 얼마큼 하라고 가 나오는데 그것도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알칼리성 토양에 대한 처방도 좀 해주는 게. 그럼 해줄 수가 없어. 네? 토양을 바꿀 수가 없어.
우리나라 토양 거진 다 산성 기준으로 되니까 네. 모재가 근데 난 그 얘기를 못 믿는 게 우리 토양은 거의 다 알칼리성이니까 대한민국 토양이 다 그러니까 알칼리성인 거 알지? 2006쪽에 거의 다 알칼리요. 후기만 이런 거예요. 그 지역이 거기다 이상해. 처방이 좀 아니, 있어야 아니, 되거든. 아니, 그래서 청와대 방금 말씀하신 그것밖에 없죠. 아니면 객토하고 객토에서 오일 더 관리하고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럼 도안면은 2천 지역하고 이제 1쪽 지역 바깥가를 어떻게 한 가서 퍼와야 되는데 한 차에 얼마인데. 다른 지역에서 구해야 되네. 그럼 나도 얘들 우리 동네 거좀 퍼가지고 우리 방법이 동네 다르네. 없고. 왜냐면 황으로다가 도생기 균을 지금 활성화해서 자제시켜준 것 뿐이지. 그 이제 연천에 저는요 사실은 이제 이 관수 방법 중에 골물 관수 요게 상당히 그 본인한테 본인 토양에 가장 잘 맞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요즘에는 경사가 됐잖아요. 탱크 올려놓고 그 경사에 따라서 이제 이 토양의 문제도 있거든요. 토양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물을 나도 이런 방법들을 해봤었거든. 근데 이제 아주 서서히 물이 휙 지나가 버리니까 위에서 서서히 틀어주는데 옆으로 스며 이게 사질토에서는 이게 소용없어요. 사질토에서는 점질토로 해야 가능하거든요. 점질토는 물이 옆으로 퍼지는 성질이 있는데 사질토는 바로 밑으로 내려가니까 골물 아무리 대봤자 옆으로 이 두둑 속으로 안 들어가요 물이. 밑으로 쭉 가서 쏙 빠지고. 지금 사진상에는 그냥 평지처럼 보이시잖아요. 실제로 보면은 작은 산이에요. 되게 경사했어요. 네, 보셔야지 보면 와 이거 물 어떻게 되시지? 보자마자 그 생각부터 아니, 했을 정도로 제가 그 경사가 감자밭에도 물대가 경사되기 되게 힘들잖아요. 그럼 물 붓고 놓고 저 꼭대기에다가 네네네. 분사워서 딱 펴놓고 그냥 풀어놔라. 그냥 물에 흘러 내려오게. 그렇지 않으면 점적 간수에다가 목구멍 풀어서 목구멍 하나씩만 뚫어서 골로만 내려와서 그냥 조용하게 하면 하루 종일 풀어도 밑에는 안 넘으니까 네. 그렇게 해보세요. 근데 그게 이제 사질토에서는 효과가 없고요. 이게 점질토로 해야 이제 가능하거든요. 그런 방식, 이런 방식이. 그래서 분사워서다가 중간중간 뚫어서 어떻게 나는 사실 물 가진다고 아까도 스프링클러만 얘기를 했죠. 근데 이승만 반장님도 가보고 네. 우리 저렇게 될 때는 내가 얘기했더니 집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네. 나는 다 썩이네 그지 않겠나. 아니 밭고랑에 물이 이렇게 차이로 물을 대니까. 대도 배수가 쫙 되니까 그것도 없으니까. 글쎄. 이초는 아니 그래서 우리 밭도 올해는 아주 그냥 완전 하양토였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 못된 게 한이에요 올해. 그렇게 못된 게. 처음에 이제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어요. 하루를 넘어가면 안 된다. 이게 틀린 거. 네. 사실은 뭐 3일 넘어가거든 괜찮아. 아니 근데 이것도 지역 따라 괜찮았어요, 틀린 게 이천에서는 그렇게 해도 되는데요. 김포에서 그렇게 하면 난리가 나요. 김포는 저희는 썩어요. 떡이니까. 네, 지역별로 다른 거예요. 김포는 그 3일 있다 나도 전에 정말 망하려고 작정한 네. 거예요. 하루만도 너무 과해서. 정신투가 강해. 네, 완전 떡이거든요. 종질토는 몇 건 안 되는 거지. 네, 지역마다 자기 땅에 맞는 관수 방식,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기 땅, 토양의 모양이나 그런 거에 따라서 해야지. 그래서 특성에 맞게 얘기를 해야지. 어느 동네 좋다 그거 쭈루룩 따라했다가 정말 난리 날 수 있거든요. 정신투는 두둑을 제일 높게 싸세요.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네. 아니 그 점질토는 뭐 저것도 마찬가지죠. 사질토도 마찬가지로 두둑은 일단 높여야 돼요. 두둑은. 감자하고 마늘이고 네. 두둑을 아주 높이 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삼교동 마냥 만드십시오, 전부 다. 아니 그거는 진짜 확실히 공감이 가더라고요. 네. 우리가 생각을 그렇게 심었는데 생각을 높게 네. 다른 데하고 뭔가 틀려. 왜냐면 물을 갖다 들여봐도 아무 이상 없이 잘 큽니다. 예. 그 마늘 털어냈는데 잠깐 내가 감자를 금년에 날씨 기후 때문에 감자도 수확 많이 못했죠. 네네. 네, 썩어버리고. 제가 올해 감자를
해놓은 것 같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올라오고 농사를 한번 해봤어요. 어떻게? 근데 수확을 해놓은 것 같이 감자가 딱 벌침 받으니까 우위로 다 올라온 거야. 파란 거 하나도 없이. 그래서 손으로 다 했어. 오. 손으로. 손으로 다 했는데 트랙터가 없기 때문에 이제 트랙터에 인대가 그 자유롭지 못해가지고 에이 손을 가지고 손으로 다 해버렸더라. 이게 그 감자기를 잠깐 돌아가는데 그 요즘 뭐 뻥뻥 눌러 심은 감자 있잖아. 그 네네네. 그걸로 이제 해마다 심었는데 땅이 잘 깊이 갈린 데는 그냥 있는 끝에까지 푹 들어가 버리고 또 딱딱한 데는 안 들어가고 이 바람이 굉장히 떨어지더라고. 안 나오는데 썩어버리고 뭐하고 막 그래. 네. 그 이제 학교 그 감자 출하하기 전에 먹으려고 그 이렇게 뭐냐 구멍 뚫고 똑바로 막해. 그래가지고 빵 뚫어가지고 놓고 해가지고 간격 맞춰가지고 그걸 했더니 몇평 많이 심을 때 100% 다 나오더라고. 그래서 금년에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가 그걸 다 뚫었어요. 한 1000평을. 그 시간이 많이 안 걸려. 네. 근데 심는 데가 어떻게 하면 아래 얇게 심었어. 네. 그냥 쉬워. 놓고 그냥 이렇게 딱 하고 딱 하고. 해놓고는 다 그냥 흙을 묻는 거야. 그 흙 위에 올라온 거. 99%가 다 올라온 거야. 쫙 다 올라왔어. 거의 100% 올라왔지 다. 그래 놓고는 이제 북을 2번을 줬어. 아, 북을. 그렇지. 네. 북을 2번을 주니까 요 정도. 이제 가보니까 어떻게 했냐 했더니 중간에 꽃필 무렵에 2줄을 심었는데 가운데를 그냥 낯을 쫙 쪼갰어요. 그게 관수가 물이 잘 들어가. 근데 이제 감자를 끌려고 손이 다 죽어버렸어요. 이게 딱 찢어놓고 이렇게 이제 비닐로 양쪽 잡아다 흘러오겠다고. 감자가 막 이런 거 우리가 다 있는 거예요. 그 손으로 이렇게 토하는 게 하나도 없어. 두개 심지 말고 북을 많이 줘라. 네. 그러니까 이게 되는 얘기야 이게. 네, 맞아요. 그 누가 보면 아이 저거 퍼는 거 많이 나. 아니 검정무에다 흙을 야지 정도에서 2번을 물 줬으니까. 네. 그때 백색비닐로다가 2번 이렇게 북을 줬어. 허락이 안 나와. 그렇게 북을 줘버리니까 풀 하나도 안 뽑았어. 비닐을 찢어주셨으니까 나중에 덮기도 우리 편하시고. 우리도 잘 들어가고. 그리고 이게 이제 감자 심어놓고 이렇게 북을 안 주니까 풀이 나오니까 그 검정분을 해도 감자 사이에 자꾸 뽑아야 풀 많이 나요. 네. 하나도 안 뽑았어요. 올해도 풀이 물 주기 좋고. 정말 박 반장님 댁은 마늘 심고서 북 언제 주시는지 스토킹을 해서라도 알아야 농사 짓는 거에 딴 건 마늘밭 가보시면요 검은 비닐 하신 밭들보다도 풀 관리가 더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북을 안 주는 거 아니에요. 저도 뭐 1년에 2번, 3번 주는데 그럼에도 저 풀 많이 뽑거든요. 그러니까 시기를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정말 가까이만 있으면 맨날 가서 밭고랑에서 아마 쳐다보고 있을 거예요. 풀이 얼마큼 컸을 때 북지기 시작한 나는 가물어서. 겨울에 덮기, 내가 땅 얼기 덮어야 되잖아요. 예. 그 땅 얼기 전에 두강만 주고, 북을 줘. 예. 심어놓고. 예, 덮어. 덮고 나서, 덥질 않아서. 해마다 이제 김제, 예. 그 렌사이가 녹음병이잖아. 이거 관수하고 나서 바로 또 북을 줘. 2번. 그 덜 덮다 또 한 번 주는 거야. 3번 정도. 잘 이게 올라가면은 2번 정도 끝나고 안 되면 3번 정도. 그렇게 줘서 투명을 해도 풀 안 뽑았어요. 많은 순대. 풀 안. 2,000통은 언제 그걸 다 뽑고 있어, 많은 사이. 우리 가본 중에 다 제일 깨끗하대요, 정말. 그러니까 북 3번 주셨대잖아. 네. 근데 그 3번을 줘도, 저도 3번 주는데 저는 정말 자랑스럽게 풀이 많거든요. 친환경 하는 밭 다운 정말. 그러니까 감자 청정심에서 겨울 들어가기 전에 부직포 씌우기 천평 전에 심었고 몇 킬로 하셨어요? 북을 한번 싹 쪄서 있는 풀을 싹 덮어서 죽이는 거고. 네, 몇 그죠? 톤이에요? 봄에 딱 벗기면서 천평 심으셨다고요? 감자? 바로 또 북 주는 거다. 네. 천평이 안 돼. 그리고 그때 4월 그때 갔을 때 한 번 더 주실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네. 모르겠는데 기록을 안 해가지고 안 봐가지고 상당히 많이. 아니 근데 썩은 것도 많았어. 그래도 그런데 많이 그래도 수확을 한 편이지. 네. 깊이가 안 들어갔으니까. 네. 비닐을 딱 걷고 보면 일꾼들이 감자 키는 거냐고 그래요. 근데 이거로다가 찍어서 감자를 심고 북을 긁게 주셨으면은 안 와가지고 밑에서 다 썩었을 거예요. 아.
네? 왜냐면 배수로하고 감자가 달린다고 평수 수평이 돼서 물 주면 바닥이 물이 한강이야. 그치? 근데 위에다 심어놓고 계속 풀어주고 물 줬더라도 이 헛골이 깊으니까 아무 상관없이 감자가 안 썩어지더라고. 그걸 두 번 주니까 우리 뭐이 정도 인삼 바깥에 네, 그렇게 됐으니까 안 썩고 잘 익은 거야. 가운데 찢어버려서 이렇게 하니까 완전 독재면, 독재면. 썩지도 않고 독재. 그 방식도 괜찮아. 그걸 열심히. 아니, 그거 열심히 주세요. 생강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열심히 올리세요. 나머지 그걸 걸 좀. 주는 것이 우리는 여성 그 우리가 이제 이상기상에 그 어디 들어 자료 보니까는 그 기후 변화 뭐 이게 우리한테는 그게 별로 문제 안 되거든요. 기후 변화는. 근데 이제 우리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상기상이에요. 이상기상에 대한 경보 시스템을 진흥청에서 지금 보급을 하고 있어요. 각 지역에다가. 그래서 필지별로 8일 전에 경보를 해줘요. 이상기상이 발생을 하면. 이게 그 안에 이제 대처를 해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8일 정도니까 충분히 웬만하면 거의 뭐 대처할 수 있죠. 그거를 경기도에서도 그 사업 신청을 했어요. 어떻게 됐나 모르겠네. 내년도 사업으로. 근데 아무튼, 네. 거기에 나올 거고요. 거기 두 가지 중에, 그러니까 비가 많이 왔을 때와 가물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거는 일단은 두둑을 높이 해놓으면 비가 많이 왔을 때 대처가 되고요. 어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가뭄 때는 어떤 형태든지 간에 관수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관수라는 게, 철경하시는 분들 바빠서 좀 관좀 바빠했잖아. 거의 있죠. 관종들은. 관종이 없어. 관정을 우리가 못죠. 그러니까 관정 안 되면 저 농업 정책 같은 데서 그 정부 농림부에서 지원해 주잖아. 보여줘요. 몇년 전에 자체로 받아갖고 대공 80분이지. 안 되면 대공도 파는데 뭐 50분 대공 그래서 800만원 맞추려면 800인데 뭐 400, 저보다 50% 부담하고 대공 하는데 이게 마늘연구반에서도 지속적으로 이제 물 줘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메시지를 띄우는데도 나는 올해 그 가뭄에 별로 영향 안 받았어요. 감자도 한 12kg 정도 나오고요. 시간. 감자하고 양파도 그랬고요. 별로 그 가뭄에 별로 피해 없었어요. 아니 진짜 이게 물 주세요, 물. 물만 주시면 영양제, 저는 뭐 영양제 안 씁니다. 원래 농사 질 때. 뭐 뿌리 밝은제 뭐 이런 거 안 해요. 안 해도 그냥 TV하고 비료하고 물 열심히 주면 거의 뭐 문제 없어요. 그거 한번 주는 거, 그거 한번 주는 거. 오히려 지금 영양제 줄 시간에 물 주시면 훨씬 더 잘 자라죠. 땅속에 영양제들이 다 있는데 물을 안 주니까 그건 못 먹는 거예요. 확실히 진짜 농사를 그 마늘을 2,000평 심은 데다가 연작을 하니까 이제 콩을 심어버렸어요. 그 날씨가 이러니까 못 심었는데 마늘 고래다 딱 심었는데 관행적에서 마늘 안 심고 약간 심으려고 좀 그 심려고. 아니 이거 두골두골 시기를 놓치니까 풀을 못 잡는 거야 이게. 아니 진짜 못 잡아 이거 아주. 배수가 잘 안 되는 또 토지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거 두치도 없고 풀을 이거 손을 뽑을 수도 없고 진짜 힘들어. 진짜 힘들어.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우리 카톡에다가 기술원에서 이제 균핵병하고 입마르병 관련한 유기자재 테스트한 거를 제가 올려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입마르병하고 균핵병에 바이마신하고 랜드세이버는 100%예요. 실험실에서 테스트한 게 이 현장에서
그게 적용되는 거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근데 다른 것들 다 뭐 지금 파주 같은 데서는 아직도 그린졸 같은 거를 쓰고 있어요. 그린졸은 거의 맹물하고 비슷합니다. 아이고, 그렇죠. 예. 그것은 좀 내가 값을 쳐줄게. 아, 그때 그러니까 이제 그 기술원에서 그 테스트한 자료를 올려드렸는데 그거를 보시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덮어버리신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유기자재, 뭐 아까 영양제도 말씀들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어떤 성분이 어떻게 작용을 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성과가 있느냐는 잘 몰라요. 예, 아까 뭐 잎사귀가 두꺼워졌다는 등, 뭐가 이렇게 섰다는 등, 이게 사실은 그렇게 딱 부러지게 이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냥 내가 이걸 믿고 했으니까는 그러려니 하는 것이지, 예, 뿌리 뿌려가지고 뿌리가 발굴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잖아요, 사실은. 예.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를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놓은 게 기술원에서 과학적으로 이거는 실험실에서 테스트 해가지고 확실하게 몇 프로 정도 나왔다. 그래서 사실은 그거보다 노동력이 더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랜드세이버하고 바이마신이 100% 나왔고 다른 건 뭐 85% 나온 거, 35% 나온 것도 있어요. 그린졸 같은 거는. 그러니까 100% 나온 거를 그거를 믿고 많은 노동력을 투입해서 방제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 우리가 돈 쓰고 헛짓거리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활용을 하세요. 그때 사진 보내드렸죠. 네네. 제가 양파 마늘을 지금 4년차인가 했는데, 네. 그래서 흑색 근력성병은 네. 주위로부터 소개를 받아서, 네.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 그것 때문에 속셈을 놓았어요. 네. 그런 것 때문에 네. 녹음병이나 마늘 뭐 근력성병이나. 그래서 내내서 입제 화장실에 그거 뿌리고 입제된 거. 네. 그러면서 불 끄고 나서 바로 그냥 비 오는 날이나 그리고 관수를 해서 2번 해마다 그렇게 하는데 그것까지는 내가 고생한 일이 없어요. 네. 녹음병하고 그는 저기 흑석기력성 그래서 그거까지. 딴 거는 혼돈 안 하고 그냥 그거 한 가지 단독으로 써요. 랜드세이버 입제 얼마씩 샀어요? 7만 5천 원인가? 3kg짜리 3kg 통으로 나오죠. 15kg에. 입제. 네. 입제. 3kg 통으로 나오죠. 입제? 네. 3kg에 4만 원이에요. 5kg 그거 저기 그게 대리점이 높고. 아, 5kg. 5kg에. 15kg짜리라고 계시죠. 15kg. 아니, 5kg 통으로 나오는 제가 사진이 있는데 그 7만 5천 원인가 저거 제가 샀어요. 아니요. 5kg에 4만 원짜리인데 4만 4천 원인가? 하여간 3만 5천 원 정도에 주겠다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당근 심으면서 그거 썼는데, 아무튼 이제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기술원에서 그렇게 해주면 그걸 믿고 현장에서 쓰는데, 이게 이제 해서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는 그 다음 문제예요. 우리가 그걸 써봐가지고 다시 기술원에 이거 쓰니까 어떻더라 하는 것을 피드백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더 좋은 연구를 할 수 있어요. 카톡에다 뭐 이렇게 뭐 거기 우리 카톡방에다가 뭐 올려주셔도 좋고, 현장에서 하시던 것들을 자꾸 올려주세요. 예, 일단은 네. 그 주어진 시간이 다 돼서요. 오늘 뭐 워낙 이제 그 마늘 관련해서는 오랫동안 그 농사를 지으시고 많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상당히 많은 중요한 내용이 나왔어요. 이건 이제 잘 정리를 해서 일단은 좀 같이 공유를 하고, 또 이제 그 연구소에서도 올해 연말인가요? 네, 네, 올해 연말에 또 재배 매뉴얼이 나온다고 하니까
아마 그 마늘 그 농사 품목 그 발전과 관련해서는 기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주 좀 소통을 하시면은 이런 정보들이 일상적으로 또 공유가 되고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경험하신 이제 그런 그 긍정적인 그런 결과들을 많이 공유하시고 또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1시간 반, 2시간 가까이 2시간 2시간 정도 됐어요. 그래서 2시간 정도 또 시간 내주셔서 열심히 또 이렇게 토론하시고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마늘은 이렇게 해서 마칠게요. 제가 또 4시에 수박 품목이 또 있어서 좀 준비를 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해서요. 아쉽지만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